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늘은 국립타이완대학 정치학과 민쥐정 명예교수의 국제정세 관련 분석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쥐정 교수는 국제정치학 석학으로 중화권에서는 최고의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학자입니다. 청나라와 민국 시기 그리고 중화민국 외교사에 아주 정통한 분입니다. 그는 타이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게 될 사건이 반드시 타이완 해협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타이완 해협의 긴장과 세계의 다른 지역 상황이 거리가 먼 것 같아도 사실 연동되어 있다는 게 민쥐정 교수의 분석입니다. 현재 국제정치는 지리적 거리와는 상관없이 강대국들의 인터액션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그는 말합니다. 타이완과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국제정치적 사안의 충격이 파도처럼 타이완에 밀려든다는 겁니다. 현재 타이완 해협 상황을 보면 4차 위기라고들 합니다. 중공의 군사적 도발 위협은 과거보다 현격하게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군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민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중공의 군사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군사 침공 가능성 자체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 전쟁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게다가 타이완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 일본의 개입을 불러와 중공은 멸망합니다. 중공의 군사력은 위협을 가할 때 효용이 있는 것이지 막상 전쟁을 하게 되면 효용 가치가 없어집니다. 시진핑으로서 가장 최선은 내년 종신 집권 확정 때까지 긴장을 유지하는 겁니다. 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급 반전된 것도 포인트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접경에 10만 대군을 집결시켰을 때만 해도 미국과 서방의 시선이 분산됐지만 이제는 중공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푸틴의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일단 중공과 동맹 관계를 맺고 미국과 서방에 대항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는 13세기부터 징기스칸이 통치하던 영역에서 몽고족을 몰아내고 판도를 넓혔습니다. 모스크바 대공국은 무려 500배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 같은 러시아의 확장을 예로부터 두려워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인식은 영토 확장 욕심이 크다는 겁니다. 기름진 땅, 척박한 땅 가리지 않고 확장해왔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대규모의 군대를 출병시켜 정벌을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국주의이긴 한데 서방과는 좀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청나라 시절에 광활한 영토를 러시아에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러시아, 청나라 사이에 확고한 국경 개념이 없었던 시기이긴 하지만 중국인들은 흑룡강 이북, 외흥안역 이남 60만 평방킬로미터를 아이혼 조약으로 러시아가 강탈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 베이징 조약을 통해 우스리강 동쪽 지역 연해주와 사할린 등 40만 평방킬로미터를 러시아가 빼앗아 갔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할린은 원주민들이 청나라와 무역을 했습니다. 중국은 자기네들과 무역을 하기만 하면 속방으로 여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1864년 서북지역 영토 획정 조약을 통해 신장 북쪽 44만 평방킬로미터가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됐습니다. 이 지역들이 원래 청나라의 영토였다고 중국인들은 주장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모호했던 국경선을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확정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지금까지도 중공이나 타이완 할 것 없이 이 지역을 잃어버린 영토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만청 민국 시대에 걸쳐 러시아가 몽고의 독립을 부추긴 것으로도 여깁니다. 1921년 몽고가 독립했을 때 러시아도 150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병합했다고 여깁니다. 만주적 청나라 때 러시아의 4분의 1의 영토를 빼앗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과정에 러시아가 큰 전쟁을 일으켜서 가져간 게 아닙니다. 이게 러시아의 전통적 외교 방법입니다. 굳이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 상대가 약해진 틈을 타는 식입니다. 민쥐정 교수는 러중 관계에 법칙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중국이 동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러시아는 서쪽에서 밀고 들어오고 남쪽에서 문제에 봉착하면 러시아는
북쪽을 노린다는 겁니다. 불난 집을 터는 게 러시아의 전통적 방법입니다. 폴란드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무력을 갖추고 있다 국제 정세에 변란이 생기면 숟가락을 얹어 이익을 취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청나라 말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압박할 때도 러시아는 청나라 편을 드는 척 하다가 영불의 가세에 이익을 취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쪽 정세를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제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유럽입니다. 과거 러시아는 유럽에서 강대국이 출현할 때마다 침략을 받았습니다. 스웨덴, 폴란드가 강성했을 때 러시아를 압박했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독일 히틀러의 침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주정 교수는 국제적인 변고가 있을 때 교묘하게 숟가락을 얹어 이익을 취한 러시아의 역사적 패턴을 볼 때 타이완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를 이렇게 상정합니다. 미국과 서방, 일본이 타이완을 도와 중공과 교전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취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예상을 깨고 중공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가능성을 조율해보면 우크라이나보다 중공을 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언제가 됐든 취할 자신감이 있어 그리 급하지는 않지만 중공을 치는 것은 참으로 잡기 힘든 천재일우의 기회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련은 2차 대전 말 중국의 동북 지역에 진주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소련은 중공의 임표로 하여금 일본 관동군의 무장 해제를 담당하게 하고 주요 지역을 점령하도록 해서 국민당에게 골탕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신장뿐 아니라 몽고, 동북 지역의 동란을 틈타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정 교수는 우크라이나보다 중공의 뒤통수를 치는 게 러시아로서는 더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가 상정하는 시나리오는 몽골을 노린 다음에 베이징까지 유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정 교수는 국가 지도자의 도덕은 오로지 국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 예로 태평천국에 난 당시 정거판의 측근이며 명신으로 꼽히는 후리니의 명언을 거론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은 너무 많지만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명언입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무지막지한 것이든 치욕스러운 일이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 근대사에서 태평천국에 나는 엄청난 변고였습니다. 당시 태평천국의 수도였던 남경 함락은 근대사 최악의 비극이었습니다. 보통 남경 학살하면 일본군이 저지른 것만 생각하지만 태평천국에 난 진압 과정에서 있었던 남경 학살이 훨씬 잔혹했습니다. 동족끼리 저지른 대규모 사륙에 비하면 일본군이 저질렀다는 남경 학살은 세 발의 피입니다. 사실 국가 이익은 이데올로기보다 훨씬 우선합니다. 물론 노선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같은 공산주의였던 소련과 중공은 과거 저강도의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정 교수는 체스판을 보듯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요소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전쟁이 나면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될지도 상상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의 입장에서 그들의 전략적 국가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은 늘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타이완 사람이 타이완이라는 섬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디도 갈 데가 없다. 비즈니스맨 역시 국내에서만 잘 해보겠다고 생각하면 진작에 굶어 죽었을 것이다. 시야를 전 세계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관계도 과거 침략을 당했으니 보복하겠다는 말보다는 역사적으로 일본이 어떻게 중국을 공략했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본인들 가운데는 중국의 역사와 지리를 꿰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그들은 중국의 지리에 환했고 늘 중국의 책을 들고 공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어로 된 서적을 읽어가며 중국의 역사, 지리, 인정, 풍토를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정 교수는 타이완은 작은 나라로 그 운명은 타이완인이 독자적으로 장악하기는 힘들다면서 전략적 안목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이나 한국이나 처한 위치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민주정 교수의 토론이나 강연 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중국어를 이해하시는 시청자가 계시면 1순위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